린나이 코리아 사업 분석부터 자소서 작성법까지 18분 컷. 안녕하세요. 옴스입니다. 오늘은 올 겨울을 좀 더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한 고민을 하고 있는 지원자들을 위해서 린나이 코리아 동계 인턴 자소서 작성법 가이드를 준비해 왔습니다. 이번 겨울방학 시즌 동안 어디서 인턴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경험 자체가 내년도 상반기나 하반기 취업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는 만큼 인턴 기회를 지속적으로 찾고 그리고 지원해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심지어 린나이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채용 연계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을 통해서 뭐 중간에 인턴만 하고 여러분들이 전환이 안 된다고 해도 크게 우려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그 경험을 활용해서 내년도에 취업을 하면 되니까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연계까지 된다면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 놓치지 말고 꼭 지원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이 채용 관련된 정보 한참을 찾아봤었는데 이 회사 홈페이지에서 그 채용 관련된 내용 찾으려면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블로그에다가 여기 이렇게 접수 기간 및 방법, 접속 방법 제가 써놨는데 요거 보고 들어가시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린나이가 어떤 회사인지에 대해서 좀 바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저 같은 경우에도 린나이라는 회사는 보일러를 만들어주는 회사로 이 굉장히 인식이 강하게 박혀 있긴 하지만 이 부분에 보시면 한국의 주방 및 온수 난방 문화 등 전반적인 생활 문화를 이끌어 왔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그냥 이 저희 온열기뿐만 아니라 난방 문화와 관련된 온수 난방과 관련된 모든 제품 영역에 대해서 린나이가 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옆부분도 보시면 종합 열기기 메이커 넘버 1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가스레인지나 오븐, 조리기계와 가스 보일러, 온수 난방기기, 그리고 상업용 기기까지도 이런 열과 관련된 이 다양한 어떤 이 제품들과 기계 장비들을 제조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 아래 보면은 좀 표현이 잘 되어 있긴 한데요. 가스레인지로 시작된 사업은 가스보일러, 온수기, 업소용 주방기구까지 제조력과 품질력을 갖춘 열기기 종합 메이커라고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전국 대리점은 260개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많은 전국에 있는 대리점들을 관리할 수 있는 영업 관리자들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수기, 업소용 주방기구, 그리고 아까 위에서도 있었지만 상업용 기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단순하게 B2C를 바탕으로만 접근하는 게 아니고 B2B 내지는 어떤 이런 이 상업시설이나 장사를 하고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도 이런 상업용 설비들을 판매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머릿속에 감을 갖고 특히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업 지원자들한테 필요한 요소일 것 같습니다. 더더욱. 그래서 실제로 린나이 홈페이지 가서 제품 소개를 보시면 여기 상단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그리고 생활 계절가전, 업소용 뭐 각종 제품들이 있습니다. 보일러만 가지고 얘기하다가는 린나이에 대한 낮은 이해도를 드러내기 십상이고요. 어떤 열기기, 종합 열기기 기구들을 만드는 회사라는 점에 좀 포커스를 맞춰서 지원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략하게 린나이 코리아 재무실적 좀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제가 전자공시 시스템에 들어가서 좀 미리 연결 계산서를 좀 켜놨습니다. 회사 연매출은 이 2017년 기준으로는 3,700억, 그리고 2018년도 기준으로는 3,600억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매출총이, 그러니까 이제 매출액에서 매출원가를 뺀 부분이 한 800억 정도 되는데 판매 관리비가 790억이나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업이익이 8억 정도밖에 남지가 않게 되고요. 이렇게 이제 8억밖에 남지 않게 되는 이유가 뭘까? 왜냐면 작년에는 77억 정도의 영업이익을 남겼는데 올해는 8억으로 급감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사업 역량이 훼손되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뭐 꼭 이 부분을 부각시켜 볼 필요는 없기는 하지만 요 아랫부분을 좀 보시면 요 광고 선전비 작년도에는 48억이었는데 금년도엔 62억까지 한 14억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이 작년에 썼던 광고비 기준으로 보자면 상승률이 꽤나 높은 수준이고요. 그만큼 동종업계 내에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고 이로 인한 어떤 마케팅 관련된 비용 지출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여기 지급 수수료 부분도 굉장히 큰 부분이고요. 요거는 이제 주석 내용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무 이 부분도 이제 인턴 채용 직무로 지금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요 아랫부분까지 좀 보자면 영업의 수익, 영업의 비용 부분을 좀 보시면 좀 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이 보입니다. 뭐냐면 이자 수익이 보이고요. 이건 아마 투자한 자산에 대한 이자 수익일 것 같고, 그리고 외환 차익 이 부분도 뭐 작년도에 3.7억, 금년도 2.8억으로 꽤 큰 부분, 그리고 외화 환산 이익. 그러니까 이 외환 차익과 외화 환산 이익은 어쨌든 이 린나이가 들고 있는 이런 어떤 외국 환 관련된 어떤 자산이나 아니면은 그 자체 금융자산 자체의 어떤 변동 내지는 매수 매도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손실에 대한 부분이고요. 여기서만 해도 작년도에는 4억 원, 금년도에도 4억 원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외환 관련된 관리가 매우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라고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금 4억씩인데 여기 영업의 수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꽤 높아요. 4억이라고 친다면 한 25% 정도 된다고 볼 수 있네요. 영업의 비용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2, 3번 보시면 외환차손과 외화 환산 손실이 있는데 작년도에는 둘이 합쳐서 한 5억 정도의 손실이 나왔었어요. 금년도에는 다행히 1억 4,300만 원 정도의 손실밖에 나지가 않았지만 작년도에는 5억 이상 이 외환 관련된 부분에 손실이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외환과 관련된 어떤 외환 관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는 게 린나이의 어떤 재무 실적을 관리하고 좀 더 관리해 나가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요소라고 좀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다음으로 자소서 항목별 작성법으로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하나씩 볼 거고요. 첫 번째는 지원 분야 직무 수행을 위해, 직무를 너가 수행하기 위해서 어떤 전공 과목이나 자격을 취득했느냐에 대한 부분을 묻고 있습니다. 근데 작성할 때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과목 적으시고요. 취득 자격 결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몇 급이냐, 1급이냐, 2급이냐, 아니면 몇 점이냐 이런 부분 적는 거고, 뭐 예를 들면 통과 점수가 있다면 적어도 되는데 뭐 굳이 낮다면 적을 필요 없고 통과 점수가 높으면 적으면 되지 않을까요? 뭐 요건 유도리 있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 결과, 그리고 네가 이걸 가지고 어떻게 적용해 나갈 건지 요 세 가지 요소들을 반드시 포함해서 적어야 된다는 점 좀 인식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단순하게 이제 또 항상 작성하듯이 예를 들면 제가 통계학과 뭐 예를 들면은 경영학 과목을 수강하면서 다양한 분석 기법에 대해 두루 학습하고 고민해 볼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뭐 예를 들면은 철저한 데이터 분석을 통해 소비자 니즈를 찾고 시장 수요를 발굴하겠다 라고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은 영업관리에서 썼다고 칩시다. 자, 이렇게 쓰면은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 피상적이잖아요. 어떤 다양한 분석 기법들을 배웠는지에 대한 그런 어떤 이 구체적인 내용이 필요하고, 그리고 어떻게 학습하고 어떤 부분을 고민해 봤는지에 대한 얘기를 해보셔야죠. 뭐 예를 들면은 통계적으로 어떤 통계적 기법을 익히고 어떤 자격을 취득했다. 이를 바탕으로 어떤 다양한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오차 범위를 줄이고 좀 더 정교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울 수 있었다. 이를 통해서 나는 어떤 우리 사내에 쌓여 있는 다양한 데이터들 혹은 이 외부에 있는 데이터들을 보다 포괄적으로 수집하되 정교한 분석을 통해서 정말 정교한 영업 전략을 도출해 내도록 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중요하지, 뭐 다양한 마케팅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예를 들면 마케팅에 대한 지식과 경험을 쌓을 수 있었다? 이것마저도 매우 피상적인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피상적으로 자소서를 쓰기 때문에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 인사직무라고 한다면 예를 들면 인사 관련 땡땡 과목을 수강하면서 자, 직원들의 퍼포먼스를 올리기 위해 떼데댕이 필요하다는 점을 배우고, 자, 성과를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성과를 있어서 예를 들면 성과 평가와 체계적 교육이 잘 조합되는 게 필요함을 배웠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배웠던 점을 좀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주는 게 좀 더 올바른 방법이고요. 여기다 뭐만 추가하면 되냐면 린나이에서 어떤 고민을 통해 린나이를 어떤 회사로 만들고 싶다 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포부성 문장 하나 붙여주시면 되잖아요. 그게 바로 아까 저기 위에 있었던 직무수행 시 적용 사항에 충분히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뭐 공대생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면은 여기 이제 채용 직무 중에 보면 뭐 생산기술이라는 여기 직군이 있는데 생산기술도 있고 전자기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직군들이 있습니다. 근데 뭐 전자기술 보면은 알고리즘 설계, 검증 뭐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을 어떻게 따오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이렇게 따와가지고 잠시만요. 여러분들이 그대로 따와서 검증을 해본 경험이 있다. 자, 다양한 시스템 알고리즘 경험해본 적이 있다. 뭐였죠? 직무가? 전자기술.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땡땡땡땡땡땡 과목을 수강하면서 땡땡땡땡땡땡을 활용한 알고리즘 설계와 땡땡땡땡땡땡 방식의 검증을 통해 땡땡 과제를 땡땡땡땡땡땡하게 수행 또는 완료했다. 자, 이처럼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새로운 시각, 다양한 뭐 분석을 통해 예를 들면은 이 업무의 효과를 뭐 업무의 퍼포먼스를 높이겠다 라고 쓰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자, 이게 두 개가 극명하게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 차이점을 인식을 못하면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평생 제자리 걸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스펙을 뛰어넘는 이 글쓰기 그 자소서에서도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그런 내용이에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의 자소서는 스킬이나 표현이 부족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내용이 부족한 겁니다. 내용이 부족. 재료가 부족한 거예요. 자, 그런 내용과 재료 여기를 채워 넣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내용과 재료를 찾고 그 다음에 자소서를 쓰는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꼭 스펙을 뛰어넘는 자소서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참여했던 학업의 활동, 조직 기술하라는데 굳이 이거 가지고 협업 자랑하거나 리더십 자랑하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우선 1차적으로 내가 참여했던 동아리나 학회 활동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쓰시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수행한 역할을 쓰시면 돼요. 뭐 주요하게 추진했던 뭐 행사, 기획, 뭐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쓰는 게 훨씬 더 수월하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다라고 해도 여러분들이 전반적인 동아리 운영 과정에 있어서 맡았던 역할이 있을 수도 있겠죠. 자, 여러분들이 총무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들이 부회장일 수도 있고 아니면 회장일 수도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맡았던 게 여러분들이 앞단에서의 어떤 기획 아니면 정말 아까 얘기했던 리딩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혹은 뒤치다거릴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쵸? 자, 다양하게 써볼 수가 있습니다. 자, 프로젝트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옆에서 뭐를 자료조사만 맡았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것도 몰라가지고. 혹은 여러분이 뭐 어떤 다른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디어 접목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역할을 수행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수행했던 이런 어떤 행사나 기획, 프로젝트 아니면 동아리 운영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수행했던 역할, 맡았던 또는 맡았던 과업, 과제 자연스럽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거기다 하나 붙여주면 됩니다. 그걸 하면서 했던 생각들, 그런 역할을 맡게 된 이유, 맡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가졌던 생각들, 자, 그리고 행동들, 그렇게 수행한 행동들 구체적으로 드러내 주시면 그냥 자소서는 끝납니다. 여러분들이 뭐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항상 이런 자소서 보면은 뭐 협업을 써야 된다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자소서 쓰니까 항상 이상하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요 3번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현재 자신의 가장 부족한 역량이 무엇이냐,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고 있냐. 태도적인 부분을 쓸 거면 아예 태도적인 부분으로 쓰세요. 쓸 거면 써라. 자, 다만 직무적인 부분으로 쓸 거라면 직무에 있어서 해당 직무 수행에 있어서 이런 역량은 이런 이유로 필요합니다 라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드러내고 그 다음에 플러스 그런데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합니다. 이를 어떻게 보완하고자 노력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보완할 것입니다. 얘기하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사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권하는 베스트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을 보시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한 이해도 드러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왜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나는 이 직무가 이런 업무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게 필요한데 나는 그런 게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앞으로 이렇게 체계적인 계획과 체계적인 방식으로 보완해 나가겠다라고 얘기하면은 여러분들이 입사 포부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일부. 자,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저서 다 쓴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어떤 인재로 성장하고 싶느냐, 이거는 지원 동기를 써도 좋고 지원 동기 형식으로 써도 좋고요, 입사 후 포부 형식으로 써도 좋아요. 자, 다만 좀 린나이라는 회사의 사업과 전망과 좀 연결을 시키면 되는데, 근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또 신경 쓰다 보면 자주 산으로 가거든요. 이 부분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되니까 이 앞부분 먼저 신경 쓰세요. 제가 앞부분 지금 바로 앞에다 쓴 내용이 먼저 핵심입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진짜 TV에서 선전하듯이 보일러 회사가 지구 온난화라든지 환경을 좀 더 좋게 만들면서 동시에 어떤 사람들이 어떤 편리한 삶을 살게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한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나는 회사에서 좀 더 환경과 그런 어떤 기술 그리고 인류의 삶을 공존할 수 있는, 공존시킬 수 있는 그런 엔지니어가 되고 싶다, 아니면 그런 직원이 되고 싶다라고 써도 좋고요. 아니면 진짜 아예 그 업무적인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나는 좀 더 이 멀티플레이적 역량을 갖추고 싶다. 린나이라는 회사가 종합 열 기구를 만드는 회사인데 그 제품군과 그런 어떤 대상 고객이 굉장히 다양하고 폭이 넓다.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어떤 제품에 대한 지식과 어떤 시장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신규 시장 개척하고 예를 들면 이런 이 더 많은 일들을 좀 다양하게 경험해 보고 싶다. 그걸 통해 린나이 코리아의 어떤 멀티플레이 리더로 성장하겠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좋습니다. 자,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이 4번 같은 항목을 쓸 때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선배님 말씀 잘 듣고 해외 나가고 싶고 이런 얘기 밑도 끝도 없이 쓰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 회사의 성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이 회사에서 내가 직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역할에 대해 고민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직무에 대해서 내가 해당 직무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그러니까 앞으로 이 직무에서 어떤 일을 수행해야 되는지에 대한 역할을 중심으로 내가 린나이에서 이런 역할을 통해 린나이를 좋은 회사로 만들겠다라는 이 흐름으로 여러분들이 접근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느 쪽으로 접근하셔도 좋고요. 린나이 코리아 어쨌든 요 방학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이 인턴 경험을 얻는다라는 측면에서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어쨌든 이런 기회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제대로 집중해서 지원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좋아요나 구독도 좀 눌러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이 타인에 대한 감사를 제대로 표시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항상 인생에 있어서도 항상 잘 된다라는 거를 저는 지금까지 봐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좋은 마음, 좋은 태도 가지고 있는 지원자들의 건승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블로그 브런치로 고고고